안녕하세요. 책쓰기 코치 조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를 토대로 해서 책쓰기 4주차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수업에서는 목차 만들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컨셉을 통해서 제목을 뽑아냈잖아요. 그러면은 이 제목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라고 했죠? 바로 경쟁도서나 또 참고도서를 만들으라고 했죠. 경쟁도서와 참고도서는 적게 해도 20권에서 30권은 만들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경쟁도서가 만들어지면은 이제 계속해서 목차를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가 제목이 정했으면 이 제목은 책 제목이지 않습니까? 그럼 책 제목이 정해졌으면은 그 밑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죠? 바로 장제목. 장제목을 또 만들어야 될 것이고요. 장제목 밑에 또 꼭지 제목, 이 소제목들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꼭지 제목을 우리는 소제목이라고도 합니다. 이 소제목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책 제목부터 시작해서 장제목, 꼭지 제목 순으로 내려간다면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우리는 목차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목차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책 제목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 한 권이 어떻게 쓰여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책 제목이 내 삶을 바꾸는 책쓰기잖아요. 그러면 이 책은 제목에서 나와 있듯이 제목만 봐도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바로 책쓰기 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의 주제가 제목에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나타내야 되고요. 그리고 책 제목이 주제를 나타내듯이 그 다음에 장제목, 꼭지제목 이런 목차들은 책의 내용들을 갖다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만든 개요나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은 이 제목과 목차만 보더라도 내가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리고 저자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구매할 때는 이 제목뿐만 아니라 목차도 꼼꼼하게 읽어봐야 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매대에 보면은 이 책들이 쫙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책들을 보면은 요즘은 제목들이 다 잘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딱 제목이 있어갖고 그 제목을 가지고 딱 집었어요. 집었고 바로 이제 계산대 가서 계산하고 집에 가서 이제 읽어보려고 하니까 책 제목은 내가 마음에 들어갖고 구매를 했는데 막상 안에 보니까 장제목, 꼭지제목 이런 목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들이 너무 부실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책은 어떻게 돼요? 잘못 샀다는 거죠. 제목과 표지만 보고 책을 구입을 하게 된다면은 실망을 많이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제목뿐만 아니라 책을 구입할 때는 목차도 보고 또 이 지연이는 어떤 사람인지 프로필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시려면은 서문도 읽어보고 그리고 목차를 쭉 보면서 목차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한두 꼭지 정도는 내가 정해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도 내가 마음에 든다면은 이 책을 구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책을 쓰기로 했으면은 이제는 독자가 아니라 저자입니다. 저자가 된 이상 여러분들은 서점에 더 자주 가야 되겠죠. 독자일 때는 내가 뭐 책을 읽고 싶을 때나 그럴 때는 오프라인에 가기도 하고 오프라인에 가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온라인으로 구매하기도 하죠. 물론 저자이면 온라인으로도 구매를 하는데 오프라인에도 꼭 가봐야 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오프라인에 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내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가장 빠르게 이 트렌드를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독자라면은 그래도 큰 상관이 없겠지만은 독자가 아니라 내가 저자일 경우에는 이 트렌드 파악이 가장 중요해요. 내가 책을 써야 되는데 지금 현재 독자들이 어떤
유행의 책을 좋아하고 또 어떤 유행의 책이 인기가 있는지를 우리 저자라면 빨리 파악해서 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최소한 저자라면은 일주일에 한 번은 오프라인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뭐 온라인은 시도 때도 없이 가겠죠. 왜? 휴대폰으로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휴대폰은 우리가 항상 언제 어느 때고 볼 수 있으니까 온라인으로 갈 수 있지만 오프라인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책을 구매할 때 책 제목만 보고 그냥 구매할 것이 아니라 그 책 제목과 표지를 보고 그 다음 프로필이라든가 또 서문, 이 목차 순으로 쭉 나오죠. 그것을 한 번씩 살펴보라는 거예요. 목차만 보더라도 조금 이 책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든다면은 마음에 드는 꼭지 부분을 선택을 해서 한두 꼭지 정도는 내가 읽어보라는 거죠. 한두 꼭지 정도 읽어보고 그래도 마음에 든다면 그 책을 구매해도 큰 무리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 서점도 많이 이용하지만 오프라인 서점에 갔을 때 꼭 제목과 표지만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제목과 표지를 보면은 그 다음 목차도 보고 순서대로 꼼꼼하게 살펴보고 나서 구매를 해야지 실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소한 낫겠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사실 목차를 엉성하게 하면은 이 지필도 솔직히 말해서 잘 안 돼요. 지필도 잘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집필을 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출판사하고 피칭하기가 힘들어요. 피칭도 안 되고 또 피칭했다 하더라도 독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책을 쓸 때는 제목뿐만 아니라 목차, 그죠? 그리고 이 목차에 맞게 우리가 내용도 알차게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알차게 풀어넣으면서 인생 스토리만 줄줄줄줄줄 써내려가면은 그거는 뭐 일기 형식밖에 안 되겠죠. 나의 자서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서전만 쓰면은 사람들은 별로 호감을 갖지 못해요. 물론 나의 경험이 들어가야 되죠. 반드시 나의 경험이 들어가야지 이 재미를 줘요. 그리고 공감대로 또 얻어요. 필수 조건이기는 하지만은 그것이 100%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내 경험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여기에 맞는 컨텐츠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들어가야 되죠? 내 지식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사상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고 또 사례가 들어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경험만 주구장창 쓰게 된다면은 그거는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일기 쓰는 그 자서전 형식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 자서전 누가 관심 없어요. 물론 뭐 유명한 사람이라면 관심을 가질 수는 있겠죠. 요즘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김호중 가수라든가. 김호중 어릴 때 그렇게 고생을 했잖아요.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이 스토리가 탄탄해요. 그리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성공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자서전을 쓴다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많이 사볼 거예요. 그리고 또 팬층들이 또 두텁잖아요. 임영웅이나 김호중이나 다 팬층들이 두터우니까 얼마든지 써도 상관없죠. 근데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자서전 쓰면은 잘 안 팔려요. 팔리기 전에 아예 투고하기도 좀 힘들죠. 피칭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서전 쓰려고 하잖아요. 자서전 배우는 데가 얼마나 많아요. 자서전만 가르쳐 주면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쉽죠. 그런데요, 그거는 그때뿐이라는 거지. 일단은 내가 책이 나가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책만 쓴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써나가는 사람이 많아요. 자서전도 제대로 잘 써야지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거는 그 자서전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가 없으면 힘들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포함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제목, 목차가 정말 알차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내용도 알차야 되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알차게 들어간다면은 그 책은 충분히 사랑받을 가치가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양 한 권의 책을 내고 정말 내가 힘들게 책을 내는 거잖아요. 이양 힘들게 쓰는 책 제대로 한번 내라는 거죠. 제목도 제대로 멋지게 짓고 그리고 목차도 정말로 세련된 목차에다가 그리고 이제 내용은 어때요? 제대로 배워서 알차게 내 경험과 그리고 그 플러스 알파를 어떻게 첨가해야 되는지 제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제목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숙제를 달 수가 있어요. 제목이 정해지면은 이 제목에 맞춰서 거기에 이제 뼈대를 구성하는 그 요소들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목차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이 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목차를 만드는 데는 특별한 원칙은 없습니다. 특별한 원칙은 없고 대체적으로 4장에서 5장을 많이 쓴다는 거죠. 4장에서 5장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거 장으로 쓸 수도 있고요. 뭐 1부, 2부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고 뭐 또 챕터 1, 챕터 2 뭐 이런 식으로 나가도 되고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의 책, 그 진짜 인생 공부 있죠. 이 책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을 살펴보면은요. 책 제목이 목차가 이렇게 나오죠. 목차. 그렇죠? 목차가 이렇게 나옵니다. 목차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 1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진짜 인생 공부는 저는 5장으로 만들었어요. 1장에서 5장으로 만들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그 책의 기본 구성은 보통 4장에서 5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원고를 만들면은 보통 4장에서 5장을 하면은 이 책의 한 권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의가 한 40꼭지 정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40꼭지 한다 해서 뭐 반드시 40꼭지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대충 40꼭지가 필요해요. 뭐 39꼭지가 될 수 있고요. 38꼭지가 될 수 있고 37꼭지가 될 수 있고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제 한 40꼭지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제 같은 경우에는 몇 꼭지를 했나 하면은 36꼭지를 했네요. 이제 제가 5장을 만들어야 했잖아요. 그죠? 5장을 만들면 한 장에 8꼭지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한 장에 8꼭지가 들어가면은 이게 5장이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한 장에 8꼭지니까 5, 8이 40. 딱 맞죠? 40꼭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한 장에 8꼭지씩 쓰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쓰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진짜 인생 공부에서 부제를 달았는데 부제가 여기 보시면은 매일 결심만 하고 포기하는 평범한 당신을 위한 그리고 제목은 진짜 인생 공부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매일 결심만 하고 포기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결심했다가 또 막 하다 보면은 또 막 이게 잘 안 돼요. 처음에는 막 결심을 해도 하루 이틀 지나면은 또 흐지부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여기에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포기하고 그러다가 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으면 또 새로 또 결심을 하고 또 하다가 힘드니까 또 포기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평범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나의 진짜 인생 공부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거죠. 저는 정말 독하게 했거든요. 독하게 해서 이 원고를 한 달 만에 써내려갔어요. 한 달 만에. 축자사자 하면은 한 달 만에 충분하게 써죠. 왜냐하면은 이 꼭지가 제가 40꼭지라 그랬죠. 그러면은 40꼭지 같으면은 하루에 한 꼭지만 써도 어떻게 돼요? 40일만 하면 씁니다. 물론 처음에는
하루 한 꼭지 쓰기가 힘들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한 꼭지가 아니라 하루에 반 꼭지, 아니 하루에 반의 반 꼭지도 쓰기 힘들어요. 제일 처음에는 내가 쓰려면은요 뭘 써야 될지는 몰라요. 막막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쨌든 한 문장 쓰는 것도 힘든데 자꾸 하다 보면은요 이게 한 문장이 두 문장이 되고 두 문장이 세 문장이 되고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내려가다 보면은 어느새 반 꼭지를 쓰고요 그 다음에 한 꼭지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 이것이 탄력이 붙어 갖고 쭉쭉쭉쭉쭉 써내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책은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그러니까 첫 장 제목을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152쪽을 펼쳐 보시면은 1장에 그대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고 해놨어요. 그리고 2장은 어떤 일을 하면 살아갈 것인가, 3장은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려있다 부터 시작해서 5장까지 되어 있죠. 1장부터 5장까지 살펴보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의 공식으로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장은 그대는 눈부시면 나는 눈물겹다고 해놨거든요. 여기서 제가 1장을 쭉 읽어보시면은 1장에서는 어떤 주제가 들어가 있냐면은 주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1장에서 그대는 눈부시지만 나는 눈물겹다 해놨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눈물겨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눈물겨운 삶을 산 것이 그것이 무엇이 문제였는지 이렇게 책을 통해서 이유를 찾게 되는 그런 가정의 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2장에서는 이 문제 제기에 대한 뭐예요? 뒷받침을 해준다는 거예요. 뒷받침을 해주는 장이고 그 뒷받침을 하면서 이 눈물겨운 삶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고 그리고 언제까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지 이런 생활을 그러면서 이제 독자들로부터 뭐를 해요? 바로 공감대를 이끌어가는 장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장은 어떤 장이냐면 결국 모든 것은 나의 선택에 달렸다고 해놨거든요. 이 3장은 이 주제를 내가 이제 주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 제기에 대한 그런 막 폐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제점들이. 이 문제에 대한 폐해나 아니면 이 문제점들로 이제 구성을 막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눈물겨운 이런 시련을 겪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구 책임이에요? 결국은 모든 것이 내 책임이라는 거지. 내 선택이 잘못됐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런 깨달음 있죠. 그런 깨달음을 얻고 그 역경을 갖다가 내가 이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동기부여해 주는 장이라는 거죠. 그 4장은 우리가 이제 주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 이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해 준다는 거죠. 이런 해법을 제시해 주고 그리고 이런 해법을 제시해 줌으로 인해서 작가가 제시하는 그런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5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아울러주는 그런 전체의 장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를 구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것을 만들기는 참 힘들거든요. 책쓰기 근육이 쌓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코치에 의해서 계속해서 연습해서 올려주고 피드백해주고 올려주고 피드백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책쓰기 근육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만들어서 던져주기만 하면은 여러분들의 실력은 전혀 늘지가 않는 거죠. 그런 건 오히려 더 쉬워요. 더 쉬운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의 실력을 늘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코치에게 제대로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현재 이제 제목을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제목을 계속해서 올리고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피드백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단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책 쓰기 비법을 만드는 훈련을 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책 제목이 완성이 되면은 그 밑에 이제 장 제목, 꼭지 제목 순으로 나가면 되고요. 책은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원고는 100매에서 한 120매 정도 쓰시면 돼요. 어떤 분은 뭐 200매, 300매 써갖고 오시는 분도 있는데 200매, 300매는 책을 2권, 3권 쓸 수 있는 분량입니다. 대단하시죠? 그분도 200매, 300매를 써가 온다는 것도 대단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200매, 300매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100매를 쓰더라도 알차게 쓰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계발서는 솔직히 분량이 너무 많으면은요, 안 읽어봐요. 그래서 110매 정도를 쓰는 게 딱 적당하다는 거죠.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폰트 크기는 대체적으로 10포인트를 많이 하고요. 11포인트도 뭐 상관은 없는데 10포인트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글씨체는 바탕을 많이 하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리고 브랜딩 책쓰기 코칭협회에서 책쓰기 수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소개서를 쓰시면은 제가 그 자기소개서를 보고 거기서 컨셉을 다 뽑아내요. 근데 이 컨셉이 또 여러분과 또 맞아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과 제가 이 컨셉의 합일점을 찾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컨셉을 배우고 컨셉에 대한 합일점을 찾고 그래서 더 좋은 컨셉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 컨셉을 통해서 제목을 뽑아내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제목을 계속해서 올리고 또 저는 피드백 해주고 올리고 피드백 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책쓰기 근육을 키워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가 왔다 갔다 피드백이 돼야지, 피드백이 되지 않으면은 내가 책을 몇 권을 쓰더라도 책 실력이 늘지가 않는다는 거죠. 책쓰기 근육이 여러분들도 한 권을 쓰더라도 제대로 배워서 제대로 쓴다면요, 책쓰기 근육이 충분하게 늘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책을 처음에 쓸 때가 힘들지, 처음 한 권을 쓰면은 두 번째, 세 번째부터는 쉬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책쓰기를 배우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책은 쉽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배우지 않고 이상하게 책을 내면은 두 번째, 세 번째 책을 쓸 때도 책을 제대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뭐 책을 2권, 3권 내도 발전이 없는데, 그런데 한 권의 책을 내더라도 제대로 낸다면은 내 인생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